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총 4번째 차량인 투싼 IX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2010년식에 24만 킬로가 가까이 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오래된 경유차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려 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점검을 하기 앞서서 사연 먼저 말씀드리면, 자녀분이 아버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암에 이제 걸리셔서 서울로 항암치료, 통원치료를 좀 다니셔야 되는데 차량에 좀 문제도 하나둘씩 생기고 하체에서도 삐그덕 소음도 나고 차량을 바꿔드릴까 하다가 신청해주신 사연자분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넉넉지가 않아서 아버님을 위해서 이번 사연에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싼 IX, 이 정도 연식 키로수를 살펴보실 때는 이쪽에 이제 터보가 있죠.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터보 누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1차적으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투싼, 산타페 이런 차량들은 이제 짐을 많이 실는 차량들이잖아요. 무거운 짐을 많이 실게 되면 하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SUV가 하체 수명이 빨리 닳아 없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도 하체에 소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시운전을 나가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지금 점검을 잠깐 해보니까 이렇게 좀 찌걱찌걱 소음이 나는데, 방지턱을 넘고 요철을 지날 때 이 트렁크에서 소리가 아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크로 잠궈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유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음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길이 안 좋은 상태인데 뒤에 트렁크에서도 찌걱찌걱 소음이랑 뒤쪽 하체에서도 더그럭더그럭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운전하실 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복귀해서 밑으로 띄워보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 보시면 밑에서 봤을 때도 터보 쪽에서는 따로 별다른 큰 누유는 보이진 않고요, 하체류들도 앞쪽은 괜찮은 것 같고, 스테빌라이저 링크 보면 고무 부싱이 터졌죠. 이 부분은 같이 교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체는 양쪽이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 문제는 없지만 같이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살 때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체에서는 이런 쇼급쇼버들도 여기 안에도 이제 오일이 들어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오일이 쭉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막 촉촉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방지턱 넘어갈 때 텅텅 하면서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안상으로도 쇼버가 괜찮은지 봐주고, 그리고 정말 가끔씩 스프링이 이렇게 이탈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스프링이 제자리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차를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머플러 안쪽이 잘 보이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 차량은 그래도 연식 대비 부식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암 종류들은 비용을 좀 들여서 교환을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의 차체 부식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체 부식이 심하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디젤차를 보실 때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인젝터가 4발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 안에 동아쇼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압력밥솥 소리처럼 막 축축축축축 소리도 나면서 촉촉하게 엔진 오일이나 미연소 가스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디젤 차량들은 터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인터쿨러 호스 쪽에서도 혹시나 누유가 철철 흐르진 않는지도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두꺼운 호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끝, 여기 끝,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계속 타던 차량이라서 먼지가 많지만 누유는 없는지 위에서도 봐주시고 밑에서도 봐주시고 누유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어요. 이 정도 색깔이면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는 순환식으로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환식으로 작업을 할 때 풀르는 호스가 먼지가 그대로 많이 앉아 있어서 교환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오일까지 같이 한번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조금만 돼도 검정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면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하고 싶다, 가솔린은 색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디젤은 엔진 오일이 검정색이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에어 클리너를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세트로 교환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정도 지저분하구나, 이런 건 사실 일반인 분들은 알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면 짧게는 5,000km, 길게는 한 8,000km 정도 탄 오염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엔진 오일 교환 권장 주기도 됐으니까 이번에 교환해 드릴 거에 엔진 오일도 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필터 빼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에도 에어컨 필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차량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교환 잘 해주시고 낙엽 찌꺼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흰색이거든요. 시꺼먼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집에 있는 에어컨도 계절마다 에어컨 필터 청소해주고 다시 이제 말린 다음에 껴주고 이렇게 하는데, 차에 있는 에어컨 필터는 신경을 안 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차 종 연식 사이즈
사이즈만 맞게 구매를 하시면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현대기아 차량은 조수석 글로브 박스만 이렇게 열면은 에어컨 필터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점검 한번 해주시고, 혼자 타는 차면 괜찮지만 아이들도 타고 같이 가족들이 타는 차량에 먼지가 많이 낀 에어컨 필터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직 교환 주기는 안 된 것 같고요.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장착을 할게요. 일단 점검은 다 마쳤는데요. 오일류는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교환을 할 거고요. 뒤에 리어 어퍼암도 같이 교환을 할 거고요. 앞에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아직 소음은 안 올라오지만 상태가 좀 별로라서 이렇게 같이 교환을 할 거고, 뒤쪽 스테빌라이저 부싱 링크 같이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같이 한번 수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 볼트 와셔를 항상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계속 쓰다 보면 눌리고 눌려서 이 안에 말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 정비사분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대부분 뭐 비용 추가 없이 다 이렇게 와셔는 교환해 주시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꿀팁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다 TPMS라는 공기압 센서가 있는데, 옛날 차량들은 TPMS 센서가 없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차주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타이어 공기압 측정도 필요하겠죠. 일단 엔진오일 주입은 다 끝났는데 바로 미션을 교환하기 위해서 다 장착하고 미션을 순환 돌린 다음에 이제 또 미션을 빼고 하체 작업을 또 이따가 또 진행을 해볼게요. 앞쪽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탈거를 다 했는데요. 앞쪽에서는 덜그럭덜그럭 소리는 안 났지만 탈거해보니까 생각보다 유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에 이제 구리스가 다 닳아 없어질 타이밍이라 부싱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놀고 있습니다. 원래 손가락으로 움직였을 때 좀 빡빡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조이스틱처럼 자유롭습니다. 일단은 탈거했으니까 바로 또 조립해볼게요. 앞에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뒤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스테빌라이저 링크랑 부싱, 보기에 조금 많이 갈라져 보이는 어퍼암 부싱 때문에 어퍼암 이렇게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하체 부품들 어퍼암이랑 링크, 바, 부싱 이제 분리를 했고요. 조립을 해야겠죠. 그 전에 시운전 했을 때 여기서 소음 났던 거예요. 이미 다 부싱이 터졌죠. 여기서 구리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소음이 올라왔던 거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기 때문에 바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하체 부품은 다 교체가 끝났고요. 바퀴 다 조립하고 나서 내려가지고 그러고 마무리 해볼게요. 시운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방지턱 한번 넘으러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막 트렁크에서 찌그덕거리고 하체에서 막 더그덕더그덕 이랬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확실히 소음이 많이 덜해졌어요. 트렁크 하부 쪽에 짐도 있어가지고 그 소리 빼고는 따로 하체나 트렁크 쪽에서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작업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투싼 IX 엔진오일, 미션오일, 앞에 스테빌라이저 링크, 뒤에 스테빌라이저 링크, 어퍼암, 스테빌라이저 부싱까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사연 신청해주신 구독자분 아버님이 통원 치료하실 때 잘 타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